오늘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오피스텔 상가 투자 시에 적정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부동산 물건을 투자할 때 적정 가격인지 네네. 어떠한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시세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은 시세 파악이 되게 쉬워요. KB 시세도 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있고 또 물건이 다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지 안에서 몇 평형 때문에 얼마 시세,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에도 쉽고 어렵지 않은데 상가나 오피스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에 따라, 어떤 위치에 따라, 어떤 모양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임대료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도 임대료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물건 투자 전에 적정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만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특히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들은 임대료를 통해서 물건의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사전에 임대료로서 어느 정도는 적정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특히 분양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화랑기일 때 적정 시세의 수배를 넘는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몇 번 사례도 설명드렸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대표적인 예였고, 그 다음에 강남권의 신규 아파트 분양상가들, 이런 데들이 전용평당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근의 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근의 가격이라든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임대료만이라도 적정 가격인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네이버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상가, 오피스텔 투자 전 적정 가격인지 자세히 한번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료로 파악하는 수익형 적정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표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익형 부동산 매물 가치는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적정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으로 한다. 그 중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월세와 보증금은 알 수 있죠. 근데 모르는 건 뭐예요? 적정 수익률이죠. 적정 수익률이란 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무위험 수익률. 우리가 아무렇게나 넣어도 아무 위험 없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죠. 1년 평균 은행 이자율 더하기 위험률, 그 물건에 위험이 적용되는 위험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오피스텔 기준으로 보면 1.5% 정도. 이 위험률은 뭐냐?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예를 들면은 가격이 변동한다든가 아니면 감가상각이 든다든가 세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위험률을 평균 1.5%로 감안을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강남의 역삼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면 여기 현재 월세가 1,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0만 원이죠. 여기에 나누기 은행 이자율 현재 3.5% 플러스 강남이니까 1.5% 오피스텔 위험률을 적용하면 5%가 되죠. 그럼 1,200만 원 나누기 5% 1,000만 원 하면 실제로 2억 5천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매물이 급매물을 보니까 2억 4,500에 있다. 그럼 얘는 투자 적정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다 한다면 그래도 얘가 최소한 적정 가격이냐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좀 따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위험률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무위험 수익률 1년 평균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위험률인데 물건에 따라 이 위험률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실 위험이 커지는 물건이라든가 지역의 가치라든가 강남과 강북 또 지방은 좀 지역의 가치가 다르겠죠. 또 상권의 확장 가능성, 물건의 평가, 물건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물건들을 비교해 본 결과 이 정도 퍼센트가 맞겠다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0.5에서 1.5% 정도의 위험률을 반영을 합니다. 통상 매매가를 따져보면. 그럼 0.5는 뭐고 1.5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그 지역이 유효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유효 상권이 확장되지 않을 곳은 1.5%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인구가 유입이 될 영향이 많은 곳들은 0.5%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저희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거기 주변에 직장 인구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든가 상권 확장 가능성이 커질 지역 같은 0.5%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현재 은행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에서 5% 정도 적정 위험률로 적정 수익률로 보고 매매가를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정 물건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는 4.5에서 5%, 3층 상가는 5에서 6.5%, 그리고 오피스나 지산 5.5에서 6.5%, 오피스텔 4에서 5.5%. 지역에 따라 약간 차등을 뒀는데 제가 표로 준비해뒀으니까 지역별 그리고 우리가 적정 위험률 판단한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투자 물건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률 사례가 적용 안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서울의 아파트나 서울 역세권 사무실은 이 위험률을 반영을 하면, 이 수익률을 반영을 하면 좋은 물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두 개의 물건의 공통점, 임대 목적보다 실사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매매가 적정 물건 절대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을 보지 않는 거는 은행 이자 이하 수익률은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얘는 실사용 물건이다 보니까 실사용 가격을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흑성 한강 센트레빌이 매매가가 14억인데 월세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수익률이 1.83%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현재 중소형 사무실들도 송파 문정동 같은 경우 한 3.48%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매매가가 그만큼 수익률 이상으로 사용가치가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또 다른 기준이 더 합류가 돼야 되지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한다면은 제가 본 월세를 기준으로 매매가 산정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가랑 오피스텔 적정 가격 파악 시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 상가 오피스텔 지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보다 보고 또 물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이 방식으로 하면은 좀 이해는 하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절차적으로 적정가 어떻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상가 오피스텔은 시세 파악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네이버나 인터넷 통해서 월세부터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 지역의 월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요 월세 파악한 걸로 이제 앞에서 계산은 한식을 적용을 해서 두 번째는 적정 매매가 산정을 해보는 겁니다. 적정 매매가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과연 물건에 따라서 이제 좋고 나쁨을 또 비교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전에 사전에 적정 매매가 산정해 보더라도 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만 하더라도 거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임대료로 역산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정 물건인지는 큰 손해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적정 매매 판단한 이후에는 이 물건이 과연 적정 가치를 갖는 매물인지 물건이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위치가 뭐 갑자기 딱 가보니까 내부 상가여서 얘는 나중에 팔기가 어렵겠다 이런 요소들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적정 월세와 적정 월세를 기준으로 한 적정 매매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이 정도 아마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물건의 거품 낀 가격 투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